주니어 와타나베도 레이가 쿠보의 DNA가 있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위적이고 그런 옷들도 많이 좀 출시가 됐었잖아요. 특히나 여성 라인에 진짜 신기한 옷들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까 전에 뭐 컬러랑 사카이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컬러의 아베 주니치나 사카이의 아베 시테스도 마찬가지로 주니어 밑에서 예전에 일했던 디자이너거든요. 그 브랜드도 쇼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전위적인 피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옷의 구성 요소들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주니어에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소재를 믹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옷들은 소재를 믹스하거나 익숙한 소재에서 다른 소재로 좀 스위칭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드러난 피스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자켓은 뭐 저도 좀 많이 본 자켓이긴 하거든요. 시즌이 언제였죠 여기? 이게 07AW 시즌, 전설의 시즌이죠. 전설의 시즌. 그때 시즌이고 바이커 문화를 구현했던 완전 바이커 문화의 베이스를 가지고 가면서 새롭게 해석을 한 시즌이고요. 축용울인데 이 텍스처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더 아티산스럽고 가먼트하고 했다는 게 느껴지는 이런 라이너는 이제 좀 더 충률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것도 의도된, 철저히 의도된 완전히 의도됐고 약간 언더커버 04AW 시즌 그런 거 같잖아요. 네네. 시즌에도 이런 거 많이 쓰였잖아요. 일본 브랜드에서 많이 조금 써요. 맞아요. 어쨌건 다 레이가 쿠보 영향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레이가 쿠보의 DNA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준타카시 언더커버도 마찬가지지. 제가 이 옷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 같은 시즌에 다른 자켓이잖아요. 이게 원래 바이커 자켓이 레더로 만들어졌잖아요. 되게 남성적이고 견고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공된 울로 만들면서 부드럽고 유려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전된 어떤 감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울로 만든 게 아닌가. 사이징이 좀 타이트하지 않나요? 런웨이 모델들도 다 타이트하게 S 사이즈나 미디움 사이즈로 일단 삐쭉 꼬랐고 삐쭉 꼬랐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되게 레귤러하게 맞는 핏이었거든요. 어찌됐건 런웨이에서 보여주는 핏이 주니어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의도한 핏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타이트하게 입었을 때 가장 좀 매력적인 게 또 바이커 자켓이기도 하고 색감이 너무 이쁜데 이런 색감이 가공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원래는 되게 훨씬 더 채도가 쨍하지 않았어요? 쨍했을 것 같은데 안감도 보면 지금 인디고색으로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니크한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비슷한 시즌인가요? 똑같은 시즌인가요? 같은 07AW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라이더의 원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라이더에서 뭔가를 좀 더 섞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도 약간 세워서 좀 더 그 라이더의 성향을 많이 띠지만 데일리하게 입을 때는 좀 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단추만 결속했을 때 좀 더 블레이저의 형태를 띠는 게 매력적이지 않나. 주니어가 근데 뭐 진우 씨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리버시블 제품도 엄청나게 나오고 안감은 엄청 화려하게 입어서 뒤집어 입는 거를 의도해서 나오는 제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활용도라든지 그 변형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더 자켓이고 어떻게 보면 블레이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주니어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AW 제품들이고요. 축용 울이라는 원단이 있고 또 꼼데 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축용 폴리. 그러니까 결국 원형은 똑같은데 원단이랑 또 사이즈감만 조금 달라져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메인 택만 봐도 엄청 많이 얼마나 돌려 제꼈을지 주니어 축용 쪽을 보면은 꼼데랑 비교를 했을 때 성별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주니어 게 조금 더 러프해 보이고 조금 더 섹시해 보인다. 남자로서 좀 남성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꼼데에서 만드는 걸 보면은 살짝 엘레강스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을 입는다면은 요 지퍼 꾸불꾸불한 데에서 매력을 느껴서 입는 소비자들이 많은 그래서 결속을 잘하고 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풀어서 입었을 때 그게 이제 돋보여가지고 되게 이쁜데 여미고 싶을 때 딱 여기만 이제 그래서 이 지퍼의 굴곡을 그대로 들어가요. 맞아요. 요게 진짜 스타일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트랜스폼이 가능한 제품들이 주니어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감 튀어나온 것도 이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자켓이면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20년 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져가고 형태를 변형하고 새로운 또 신선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비슷한 자켓이면 요거 매력이 다르고 요거 매력이 또 다르죠. 완전 다르죠. 소재도 소재가 다른데, 다르고. 네. 사실 근데 이 07AW가 워낙 레전드라서 그쵸. 이거를 좀 리바이벌 해주기에 원하는 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그대로 복각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 시즌만의 아이덴티티를 한껏 또 넣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이 디자이너의 바리에이션이 얼마나 넓은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제품과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네. 그 자미로콰이 자미로콰이 시즌 뭐 전반적으로 전판 모웨어가 들어갔고 그냥 레더 카라가 달린 어찌 보면 워크 자켓인데 길이를 길게 뺀 코트처럼 입을 수 있도록 이것도 15리로 돼 있네요. 네, 다 15리로 되어 있고 뭐 표현을 많이 했네. 안감은 또 메쉬로 돼 있습니다. 네, 안 가면 또 메쉬. 이게 또 착용했을 때 되게 산뜻하더라고요. 감기 좀 보면. 네네네네. 여기 안에 보면은 살짝 체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거를 안감을 메쉬로 한 다음에 그 안쪽에 또 이제 타드 네. 체크를 넣어놓은 게 체크를 넣어놓은 게 일본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안을 근데 봤을 때. 준야는 근데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안감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쵸, 준야가 어차피 뒤집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테지만 소수일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감탄하는 남들은 안 보여주면 나는 안다. 네. 그래서 뭔가 자기 스스로 이 옷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높여주는 맞아요. 세밀한 그런 디테일들이 포인트들. 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 진짜로. 봤을 때. 예. 이쪽은 이건 좀 더 현대적인 느낌 아닐까요? 일부러 이제 15를 닮으로써 조금 더 가볍게. 네, 커엽게죠. 아 근데 진짜 딱 맞는 말씀 해주신 게 이게 레더로 카라가 들어가고 전판이 네. 모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무겁고. 네. 근데 밑에 말씀하신 이 스토퍼라든지 그리고 소매 시보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되게 또 캐주얼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밸런싱을 참 잘한다. 너무너무 잘하는 네.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엘보에도 똑같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야 시그니처 아니에요? 네. 이런 제품들 뭐 블레이저에도 나오고 엄청 네. 많이 특히나 옛날 제품에서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잖아요. 거의 모든 자켓에 들어가 있다. 네, 네. 그렇죠, 봐도 그렇죠. 무방할 것 같아요. 블레이저에 일단 팔꿈치에 그 엘보 무조건 엘보 패치 있고. 들어갔으면 준야 제품이라는 걸 좀 표시 같은 거고 네. 옷들 보면서 느끼는 게 대비 효과를 굉장히 좀 신경 쓰는 제품 같아요. 음. 왜냐면 모헤어가 되게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안쪽은 또 메시야. 그러니까 겉과 안이 그러니까 대비 개뜬금. 효과를 줌으로써 뜬금이 없어요. 네, 이런 반전적인 매력이 네. 저는 여기 왜 메쉬를 썼는지 아무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근데 스토퍼도 있으니까 아웃도어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반영된 소재이지 않나. 그러니까 옷을 보면서 계속 감탄하게 되는 게 또 중요한 매력인 것 같아요. 페이크 진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게 09년도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야에서 요즘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버벌진이랑 콜라보했던 제품.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인기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게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페이크예요. 다 그냥 이거 프린트를 찍은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안감이 또 안에까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것도 접어서 입으라고 의도를 한 것 같아요.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하지 않아도 만드는 애들이니까. 아, 준야기 때문에 의심해볼 만하다. 되게 반전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보이는 버튼 플라이 있잖아요. 근데 열어보면 또 지퍼야. 지퍼요. 페이크 지롱? 한번 이 주머니가 여기다 손 넣었는데 안 들어가. 페이크 지롱? 들어가고. 이 뒷부분도 되게 재밌잖아요. 이것도 리바이스 콜라보 제품이라서 리바이스 택이 또 그냥 들어가게 있는데 실제로 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지 못하죠. 위에 주머니가 따로 달려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포인트도 진짜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살렸잖아요.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09년도에 나왔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뭐 로에베라든지 아우레가시가 거의 알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뭐 Y 프로젝트도 이런 느낌의 티셔츠, 아, 바지를 아, 입은 것처럼 알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있죠 아크네가 이제 키링을 엄청 많이 닿는데 그거 진짜 네.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봤어요. 일본 갔는데 일본에서 조금 뭐 좀 부린다는 애들 다 입고 그냥 다녔어. 근데 아크네 그 키링 다발처럼 달려 있는 거. 근데 뭔가 그런 거에 좀 전신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첫 시즌이 완전 프린팅으로만 했거든요. 그런 타이포로 진짜 티셔츠 그게 타이포 01SS인가 02SS 포엠 시즌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포엠 데뷔 시즌. 네네네 그때도 봤을 때도 준야라는 디자이너는 프린팅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자기의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옛날로 가면 마리젤라나 했던 거긴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데뷔 시즌에 과감하게 그렇게 했던 게 네네네 되게 로맨틱한 진짜 네, 그런 가사라고 하지 시를 이렇게 다 타이핑했었잖아요. 적어놓고 저 웬만한 공법이나 이런 방문어는 준야가 다 한 것 같아요. 네. 꼰대가 다 마찬가지지만 꼼대도 그렇고 어. 그 단체가 네, 그 괴물 집단이 네. 항상 이렇게 앞서가고 꾸준히 뭔가 해오고 갑자기 트렌드 따라가지고 하는 게 따라가서 아니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를 했는데. 하고 넓게 뭐 바운더를 넓게 해오다가 그런 트렌드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선택을 받아 이미 아카이브가 있고 그래서 이미 난 했다. 어떤 트렌드가 밀려와도
그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신선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네, 계속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꼰대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 네. 앞에 소개시켜드린 제품들과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르죠. 많이 시커매졌는데 주냐의 테크니컬하고 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도에서 18년도인가? 그때 테크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크로님이나. 그죠, 아크로님이나 그런 게 유행을 하입을 한참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주냐도 뭐 카리모어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카라테라든지 그런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워커웨어를 보여줬던 그래서 한 차례 좀 하입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노리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신소재라든지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네,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는 코트라든지 뭐 이거 자켓도 마찬가지지만 방수, 방풍, 방한이 가능한 고어텍스 자켓도 몇 시즌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하입을 받기 위해서 트렌드에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해와서 선택받은. 네, 선택받은. 그러니까 꾸준히 뭐든지 간에 하면은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 18 시즌에 주냐가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았었고 그것과 좀 관련돼서 제품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굉장히 많이 입었던 CFW의 고어텍스 이것도 원본 제품이 있어요. 미군의 ECWCS 고어텍스 파카가 원본의 제품이고 뭐 형태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세세한 좀 디테일들이 다릅니다. 뭐 원본 제품 같으면 왼쪽에만 포켓이 있는데 이 제품은 양쪽에 포켓이 달려있는 부분이 다르고 그 안쪽에다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거든요. 네. 원본은 없는 거죠? 원본의 얘기는 따로 없어요. 원본의 형태를 가지고 왔지만 수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증진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고어텍스 제품이기 때문에 뭐 방수, 방풍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고요. 사이즈가 현대에 맞게 조금 오버사이즈가 돼서 입었을 때 이게 S 사이즈인데도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거의 뭐 장마철에는 유니폼처럼 입는 제품이고 오리지널 제품과 그 안쪽 디테일도 유사하거든요. 근데 진짜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냐가 안감 처리를 진짜 잘하는 일본 브랜드들이 다 대부분 꼼꼼하죠? 꼼꼼하게 하지만 여기 이제 테이프 다 붙여놓고 심처리 다 해놓고 네, 심하면서 이런 이제 포켓 같은 부분도 크게 이질감 없이 특히 이런 택티컬 소재들은 그 마감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까다롭잖아요. 계속 완성도가 아까부터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가 또 한 번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온 지 7년 정도 된 자켓인데 전혀 뭐 이렇게 박음질 풀리거나 심이 띄어진 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입었을 때는 모던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 대비되는 모습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켓이라고 볼 수 있고 저 나름대로 애용하고 앞으로도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고프커 바지. 비하의 의미가 깔려있는 건가요? 근데 요즘엔 주냐가 이런 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주냐를 그런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도 더 많아지신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쪽에서도 거의 탑티어급 브랜드라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 뭐 설명을 별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바지는 아니죠? 이 주머니 많은 거 닌자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거 형이 싫어하잖아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이런 기능적인 것들. 네. 주머니가 조금 사선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건이 쉽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네. 근데 또 보기에도 되게 이쁘고요. 근데 진짜 어설프지가 않다. 어설프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내기용 그 팬츠가 아니라 다 기능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거에 충실해서 만든 느낌이에요. 뭐 시즌 메인 아이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모든 제품을 보면은 다 좀 들어가 있어요. 주냐만 테이스트들이. 주냐 테이스트. 근데 그런 거를 구축한다는 게 디자이너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어떤 디테일 보고 이거 주냐 옷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디테일들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 대단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주냐 와타나베 05SS 포터랑 콜라보한 시즌으로 유명한 시즌인데 사실 요즘 쇼츠를 많이 입긴 하지만 버뮤다 핏이라고 하죠. 기장이 길고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들이 많이 입잖아요. 이 바지는 근데 기장은 길지만 폭은 되게 좁거든요. 슬림한 핏이거든요. 지금 시기에 입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뒷부분을 보고 그런 어떤 걱정들이 해소가 됐거든요. 해소가 됐나요? 이거? 네, 이걸 보고 해소가 됐어요. 기저귀를 보고? 기저귀 아니고요. 복주머니 아니고요. 똥기저귀. 지민 씨는 근데 이런 디테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디서? 이거 뭐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비비안에서 많이 썼던 그 세디셔널 리즈나 그 펑크 팬츠들에서 펑크 팬츠 많이 썼던 게 파우치 디테일인데 주냐도 사실 서브컬처나
그 어떤 밴드 음악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락티나 밴드티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엄청 내요. 그 펑크적인 테이스트를 옷에 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디자이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전에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본디지 팬츠의 디테일을 가져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수 있는 디깅 같은 것도 펑크적인 느낌이잖아요. 완전 펑크하죠. 그래서 그런 테이스트가 반영됐을 때 벙벙한 핏보다는 이런 슬림한 핏이 더 잘 어울린다. 그렇죠. 라고 스스로 레이징을 해서 잘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능적인 이런 포터 특유의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포켓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측면에 있는데도 이런 펑크적인 요소, 서브컬처적인 요소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는 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준영에서 락적인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항상 조금씩 섞은 베이스를 가지고 가는 느낌. 모델도 모이칸 헤어 시켜가지고 맞아요. 시즌도 있고 막 펑크 싱어처럼 막 번개머리 해가지고 나왔던 시즌도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 시즌에서 그게 좀 맞아요. 여성이 엄청 많이 경향이 보이고 아무튼 그런 테이스트가 좀 한 방울 반영돼서 조금 더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바지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냐의 다양한 옷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주냐 와타나베 인터뷰를 몇 개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야시타랑 비슷하게 소극적인 분이셔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안 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적은 인터뷰 중에서 항상 나왔던 말이 모노츠쿠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일본어로 직역하면 장인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물건을 예술로 만드는 활동, 공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더라고요. 주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앞에서 보여드린 옷들과 마찬가지로 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최근에 25SS 컬렉션을 봤을 때도 그 오카야마 지역에서 데님을 50개 이상 원단을 샘플링해서 그걸 일일이 다 가공을 돌리고 워싱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 컬렉션에 맞는 그런 데님을 셀렉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61년생이라서 60세가 넘었거든요, 주냐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우 씨가 보시기에는 그런 노력들과 함께 또 새로운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떤 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실력 같아요. 지금 뭐 거의 20년이 지난 옷들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내도 인기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선구자고 그냥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천재가 아닐까. 저는 준야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디자이너의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주얼적으로? 네, 비주얼적으로. 근데 준야는 약간 마르지엘라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천재 과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준야 전통하니까 사람으로서의 뭐 스타성이나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옷만으로서 옷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폼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를 파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정말 파봐도 후회 없을 만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태칸 씨는 주냐 많이 샀던 입장에서 어떤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어요? 일단은 주냐 와타나베의 브랜드 옷은 시즌마다도 데일리한 옷도 그 다음에 꾸띠리적인 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도전해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에 민감하시니까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는 걸 꺼내는 성향도 있잖아요. 트렌드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냐를 입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팝스타들 특히 이제 미국 쪽의 팝스타들이 주냐를 많이 소비하고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는 노래까지 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냐라는 브랜드가 트렌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는 고여있지 않고 네네.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물론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갖추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진짜 맞습니다. 유연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좋은 폼을 유지하는 브랜드인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주냐가 커리어를 이뤄나갈 때 뭐 지금 이뤄놓은 업적도 대단하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 다? 저는 세계 남을 브랜드라고 진짜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폼의 하락 없이 지금 소비자들한테도 뭔가 수요를 포인트가 있고 수요가 된다. 정말 대단한 디자인을 생각이 되고 아무튼 공통적인 의견은 주냐는 진짜 족되는 디자이너다. 족되는 디자이너다. 진짜 멋있고 족되는 디자이너라는 게 정말 트렌디한 항상 하실면서 진짜 육각형이 주냐를 위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여성복이 훨씬 여성복하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분들도 많이 충분히 보시면 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충족하는 그런 멋진 브랜드가 아닌가. 주냐 짱? 그거 꼭 했어야만 할까?